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임야인데 면적이 7만 5천 평, 감정가는 4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 4,600만 원. 아파트도 이렇게 잘 많이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한남동 리첸시아. 오 진짜로요? 전용 면적이 38평, 감정가 21억 6천, 현재 최저가 8억 8천. 지금 전세가 20억 정도 하거든요. 이거 만약에 9억에 낙찰받으면 전세 놓으면 11억이 생겨요. 방송 내보내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이게 나가면 또 관심들 가지실 텐데.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 갈증, 오늘도 경제살롱에서 저희가 시원한 음료 한 잔 대접할 테니까 경제 지식 같이 쌓아보시죠. 경제살롱의 진행자 배우 박재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박철호 원장님을 모셔봤는데 이게 심상치 않아요. 아주 재밌는 시간이 또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박철호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박철호 원장님 첫 번째 시간 듣고 나서 막 검색을 하면서 유튜브 공부를 했는데 박철호 원장님 개인 채널이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박철호의 경매 TV. 네. 아니 이거 저희 괜찮아요? 이거 지금 저희 경쟁 구도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경쟁자 아닙니다. 괜찮은 거죠? 네. 네. 뭐 원장님의 채널도 잘 돼야 되고 저희 채널도 잘 돼야 되고 또 원장님 채널에서 못다한 얘기는 또 저희 채널에서 하고 이제 그렇게 상호 보완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경매와 공매에 관한 이야기 두 개의 어떤 차이점과 그 공매의 플랫폼 온비드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나눠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번 좀 나눠볼까요? 그 이제 경매 물건 검색하시다가 많은 네. 분들이 유찰 많이 된 거에 관심들을 많이 갖죠. 그렇죠. 네. 경매하면 싸게 사야 되니까. 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유찰이 많이 된 물건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불안해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임야인데 네.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 내용을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제 유튜브 전체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도 해요.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좀 빨대 꽂고 가져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실제로 나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눠볼 건데 임야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저희가 한번 좀 풀어볼게요. 이제 부동산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 뭐 임야도 있고 뭐 전답 뭐 그다음에 뭐 토지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서 임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건 어떤 물건인지 한번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충남 부여 그 부여야. 점리라는 곳에 있는 네네네. 임야입니다. 면적이 7만 5천 평. 7만 5천 평이요? 네. 야 이건 뭐 못해도 한 몇십억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감정가는 40억이에요. 그렇지 나오지. 네, 7만 감정가 평인데. 40억. 네.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 네. 4,600만 원. 100분의 1? 네. 왜요? 거기 뭐 재개발 묶여 있어요? 자, 이게 또 너무 싼데? 그렇죠? 근데 이게 경매 시작했던 날짜가 네. 2016년도였어요. 2016년 얘기를 지금 2024년에 하는 이유가 뭔가요? 8년 동안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유찰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낙찰이 안 됐다기보다는 낙찰이 여러 차례 됐는데도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 납부를 못하고 계속 다시 경매로 나오게 되는 물건이에요. 잔금 납부를 못했다고요? 네, 와 이건 스토리 너무 흥미진진한데? 맞습니다. 2019년도에 11차, 그러니까 11차. 감정가 40억짜리가 무려 4억까지 유찰이 됐으니까 네. 10%로 빠진 거예요. 네. 감정가에서. 그랬더니 어떤 법인이 4억 5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매각 불허가 결정이 돼버렸어요. 이건 또 어떤 연유인가요? 매각 불허가는 뭐냐면 법원 경매가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일주일 후에 법원에서는 허가 결정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각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불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법원에서 직권으로 불허가 하거나 이해관계 신청에 의해서 불허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물건은 낙찰받던 사람이 일주일 있다 허가 결정을 못 받고 법원에서 이것을 직권으로 불허가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네. 이 불허가 결정이 되면 통상적으로는 낙찰받았던 사람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아요. 받아야죠. 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요. 불허가 되면 입찰보증 반환을 못 받아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사례마다 다를 맞습니다.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법인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4,340만 원을 몰수당해요. 그 불허가 받은 이유도 알려졌나요?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네네네. 네. 야 이 콘텐츠가 1등한 이유가 있네. 너무 재밌다. 빠져듭니다. 자, 그런데
2019년도에 또 다시 매각을 합니다. 네. 2억 2천에. 네. 그랬는데 또 어떤 배모 씨라는 개인이 2억 5천에 낙찰을 받아요. 네. 그런데 또 불허가 됩니다. 이제는 재밌는 수준이 아니라 약간 무서운데? 입찰 보증 2,220만 원이 날라가요. 네. 그랬다가 2020년도에 또 매각을 진행합니다. 네. 그때는 유찰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최저가가 7,200이었어요. 와. 네. 너무 싸니까 네. 40억짜리가 7천까지 떨어지니까 눈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누가 7,300에 낙찰 받아요. 네. 그랬다가 또 불어가. 잠깐만. 이게 부여니까 제가 봤을 때 부여니까 뭔가 유물이 나왔어. 유물이 나왔던지 아니면 이 뭐 뭔가 있어. 이거는 그냥 안 팔리는 이유가 있어. 거기에 예를 들어 누가 제사를 지내가지고 제발 우리 땅이 안 팔리게 해주세요. 우리 선사들의 땅이 안 팔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유찰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분이 보증금을 720만 원 날려요. 720만 근데 사실 720만 원 정도면은 괜찮지. 앞서 4천만 원 날린 사람에 비하면 양호해요. 훨씬 낫지. 그런데 그 이후에 무려 4번이나 더 이런 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최저가가 4,600이고 네. 마지막에 낙찰받았던 때가 2024년도 1월이었는데 네. 그때 2억에 낙찰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때는 최저가가 4,600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입찰 보증 460이 들어갔던 건데 그렇죠. 이분도 불허가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이 드라마는 아직도 진행 중인 거죠? 안 진행 끝나고?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나온 거죠. 다음 이 시간에. 그럼 지금 유찰 횟수가 거의 20회에 다다르는 건데. 맞아요. 이게 아직도 2016년에 올라온 물건이 2024년 현재 6월까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거 저 안 들어갈래요. 안 들어갈래요. 보증금이 원장님. 얼마 안 돼요. 460만 원. 안 들어갈래요. 그래도 460만 원이면 차라리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그 이유를요. 법원에서 공시하고는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네. 이런 주요 사항들이 여기 기입이 됩니다. 네. 자, 물건 명세서 하단부에 보시면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서 필요 미제출 시 매각 불허가 결정 및 보증은 미반환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우리가 보통 소유권 갖고 있으면 네. 내가 팔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 허락이 필요 없잖아요. 어. 그런데 이런 특수한 법인들이 있어요. 네. 재단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이런 특수한 법인들은요. 그 법인을 관할하는 주무관청들이 있어요. 네. 시도지사라든지 그렇죠. 교육부라든지 네. 이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서 폐교가 된 학교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 팝니다. 학교 같은 건물도 못 팔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맞아요. 거군요. 이게 재단법인 건물이라서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요. 이런 특수 법인의 경우에는 낙찰 받게 되면 허가 결정까지 주무관청을 통해서 처분 허가서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허가 결정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이 충남도에 가서 처분 허가서 받아갖고 법원에다가 제출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러게 근데 왜 허가가 안 나올까요? 처분 허가서 신청을 낙찰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단 법인 쪽에서 해줘야 돼요. 아, 지금 팔 생각이 없는 거구나. 안 해주는 거구나. 안 해주죠. 그래 이거네. 공매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들어가 버렸어. 내가 어떠한 권리를 뺏겼어. 그런데 이 재단에서는 이걸 팔기가 싫은 거야. 그렇죠. 야, 그렇구나. 자, 그리고 이 경매가 왜 애초에 시작이 됐냐면 네. 공동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재단법인이. 그래서 임야의 공동묘지를 만들기 위한 공사를 하다가 금전적 어려움이 생겨서 공사업체한테 공사대금을 못 준 줬구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업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억이나 또는 수십억에 달하는 공사대금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건데 그렇죠. 문제는 낙찰이 돼서 낙찰받은 법원에다 잔금을 내야 잔금으로 내 채권을 회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허가 결정이 안 나. 경매 신청을 했는데 허가 결정이 안 나서 낙찰이 유효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법에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제형 유튜브 채널 이거 올렸을 때 네. 댓글이 그런 게 제일 많았거든요. 그렇- 왜 법원에서 이런 물건을 받아주냐? 네네네. 이런 걸 애초부터 받아주지 말아야지.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법원 경매하는 제도 자체가 법원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권한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법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랫폼이에요.
네, 그렇죠, 플랫폼 그렇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진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는 입찰자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네. 법원이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런 거는 진행하면 안 되겠네라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네. 저 재단법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자충수일 수 있는 게 네. 저걸 안 뺏기려고 했다가 어쨌거나 예를 들어 저 토지가 거의 막 500원에 팔렸다고 쳐봐요. 그럼 지금 갚아야 될 채권이 네, 사실상 500원만 갚은 거고 그렇죠. 채권이 밀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재단법인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네요. 서로가. 근데 재단법인은 불안할 게 없습니다. 또 왜 그럴까요? 어차피 허가 결정 안 나니까. 본인들이 안 해줄 거니까. 네. 그러니까 배째라 하는 거죠. 돈 경매 넣고 싶으면 넣어. 경매 시키면 넣어. 어차피 우리가 처분 허가서 안 받아주면 낙찰만 사람이 허가 결정 못 받기 때문에 경매 넣으려면 넣어. 약간 이런 거죠. 돈을 밀린 채권을 안 갚겠다는 약간 심보가 보이는데 만약에 이 재단법인이 갖고 있는 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의 재산이 이 토지밖에 없다면 네. 이 임야밖에 없다면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그렇죠. 뺏길 거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특수 법인들 있잖아요. 네. 좀 전에 소개했던 학교법인이라든지 의료법인, 재단법인의 돈을 빌려줄 때는 근저당을 설정해야 돼요. 근저당 항상. 설정을.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판례를 하나 보시면 네.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 대금이 완납됐다 하더라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야.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거는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군요. 93-2094 대법원 판결인데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됐고 네. 경락대금이 모두 위 은행에 배당돼서 근저당이 소멸되었다면 이는 위 은행의 근저당 실행에 의해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 네. 담보 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될 때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 이치에서 이와 같은 경락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참 이래서 어려운 건데 저게 그 한 문장입니다. 저도 그래서 강의할 때 항상 말씀 원래 법 판결이 마침표가 없어요. 맞아요. 자, 요점은 이거예요. 네, 요점 뭔가요? 이런 특수 법인들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대출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네. 그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이 됐거나 네.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이 근저당이 전액 배당이 되면 네. 낙찰만 사람이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근저당. 그렇구나. 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렇죠? 굳이 낙찰받은 이미 사람이 중간에 받았으니까. 한번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거는 내가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되면 그냥 가져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땅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이 설정. 없어요. 그게 문제구나. 맞아요. 완전히 현금으로 매입을 하신 거군요. 맞아요. 공사 대금을 하고 못 받은 업체는 속 타는 거죠. 2016년도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도산을 했다면 정말 그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제 생각에는 네. 이 이제 재단법인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비를 못 받은 이 업체가 이미 도산하지 않았을까. 경매 신청만 해놓고 근데 이거는 참 돈을 회수를 못 하니까 8년 동안. 저희가 뭐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모든 우리가 거래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상식적으로 때는 생각했을 이래서는 때는. 안 되죠. 사실. 네, 어쨌거나 이러한 것은 특수법인에 한해서 맞아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특수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였던 건물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공매를 보실 때 꼭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저희 경제살롱은 특정 매물을 절대로 추천하거나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굉장히 특수한 사례, 특이한 사례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는 입장인 거고, 여러분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이거 되게 좋은 물건이에요, 가서 사보세요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특수한 사례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조금 불합리한 혹은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례에 이렇게 얽히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례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을 미리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임야뿐만이 아니고요. 아파트도 이렇게 유찰 많이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 바로 한남동에 있는 한남동 리첸시아. 진짜로요? 네.
오, 전용 면적이 38평. 네, 예. 그리고 야. 감정가 21억 6천. 네. 현재 최저가 8억 8천. 야, 전용 면적이 38평. 지금 전세가 20억 정도 하거든요. 이거 만약에 9억에 낙찰받으면 전세 놓으면 11억이 생겨요. 와, 무조건 가야죠. 9억에 나온다고요, 이게? 최저가 8억 8천 4백. 야,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지금 9억대 아파트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거기다 네. 지금 38평, 거의 40평대에 준하는. 그렇죠. 맞아요. 한남동. 맞아요. 조금만 나가면 강변북로, 그렇죠. 올림픽대로. 맞아요. 근데 9억대요? 네. 이건 어떻게 된 물건인가요? 좀 전에 그 이메일도 소개해드렸지만 네. 경매나 공매 유찰 많이 된 것에는 항상 가시가 있어요. 네. 이 가시를 잘 찾아내셔야 돼요. 아, 그걸 그리고 딸깍 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역시 이제 물건 명세서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을구 순위 5번 전세권 10억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조금 이제 경매 공매 공부하실 때고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뭐 여기 아파트 전세 얼마야는 그 전세 있죠. 네네. 그 전세하고 여기서 말한 전세권은 좀 다른 거예요. 아, 네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임대차 용어로 사용하는 전세는 채권의 성질을 가진 권리고요. 그렇죠. 여기서 말한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그래서 오. 등기부등본에 등기되는 거예요. 이 아, 전세권이. 전세권이라는 게. 예. 그래서 경매 권리 분석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전세권이 이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들 중에서 가장 최선순위, 다시 말하면 가장 1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던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서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라는 것을 해야 돼요. 네.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낙찰받은 사람이 전세권의 권리를 인수해야 돼요. 아. 근데 만약에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하면 인수하지 않아요. 네네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이 전세권자 10억의 금액을 인수를 해야 돼요. 야, 그러면은 9억에 낙찰, 8억에 낙찰 받아도 10억을 더 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갭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세가 얼마인지는 조사해 봐야겠지만 시세가 25억이다. 그러면 이번에 9억에 낙찰받고 10억을 인수하더라도 싼 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시세가 15억이면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가름해서 입찰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방금 설명드렸던 전세권이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전세금 10억 이렇게. 그래서 요 전세권자가 거주하던 중에 다른 근당에 의해서 경매가 시작이 된 건데 이 우모 씨 전세권자가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매각 대금으로 10억을 배당받는 건데 이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낙찰자가 10억을 인수하게 되는 건데 네. 이 우모 씨라는 전세권자는 왜 배당 요구를 안 했냐? 여기서 더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배당 요구하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받고 나가야 되는. 받고 나가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10억 가지고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많이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거주하고 싶어서 배당 요구를 안 한 거니까 입찰한 사람은 시세 조사하고 10억을 인수한다고 보고 그만큼 차감된 낮은 금액으로 낙찰 잘 받으시면 싸게 사는 거고 10억을 갭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어쨌거나 이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께서 나가실 때 전세금을 돌려주는 개념으로 맞아요. 생각하면 되니까 갭 투자가 네. 되는데 그럼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 전세는 뭐 현재 2+2가 있고 네. 그럼 지금 계신 분이 더 길게 남아 있을 경우도 계산을 좀 해봐야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2019년도 1월에 전세권 설정했으니까 그렇구나. 계약 차기일도 그때라고 하면 2021년도 1월경이 그렇죠. 계약 기한 시점이었는데 네. 그때 계약 기한 조건을 행사했다면 이분이 이제 마지막 잔존 기간이 마지막이죠.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2021년도에 계약 기한 조건 행사하지 않았다면 네. 낙찰받은 나에게 계약 기한 조건 행사하면 2년 더 거주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전세금이 변하는 경우는 있나요? 없죠. 그런 경우는. 2년 단위로 증액은 할 수가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2년 5%인가? 그렇죠. 아, 네. 그런 거는 이제 전세랑 비슷하군요. 맞아요. 야, 저는 전세권의 설정도 봐야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다. 낙찰 금액 말고도 어떠한 그렇죠. 비용이 부대적으로 발생하는지를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주거용 부동산은 이런 문제가 제일 많아요. 아, 주거용 부동산들 예, 특히 예.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증금을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경우
요거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아, 저게 그러니까 전세권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의 개념인 거죠. 맞아요.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될 때 저 전세권을 다시 돌려받게 되나요? 이분이 계약된 기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그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고 나갈 때. 예,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부담이 안 되는 게 지금 전세가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나온 매물이 요 네. 동일한 면적에 대해서 한 19억 정도 해요. 예. 아, 그러면 네. 사실 나쁘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얼마에 낙찰받을지 관건인데 뭐 그래서 9억에 낙찰받고 이 사람이 나갈 때 내가 전세 보증금 19억 받아서 이 사람이 10억 내주면 네. 그죠? 그 똔똔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그렇게 되는 예를 들어 한두 번 유찰 더 돼가지고 막 7억까지 내려갔어, 6억 내려갔어. 그러면 2억이 싸지는 거죠. 방송 내보내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이게 나가면 또 관심들 가지실 텐데. 물론 저희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 근데 이거 좀 원장님 죄송한 게 이런 좋은 콘텐츠 저희랑 공유해도 괜찮으시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네, 다시 채널 TV 한번 홍보 좀 해주시죠, 경매 네. TV. 네. 박철호의 경매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경제살롱도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구독자가 안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만 가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아, 왜 이렇게 보고 가세요? 아, 조회수는 막 2만 나오는데 저희 구독자가 5천이거든요. 15,000명은 어디 가신 거야? 저희 경매TV와 또 경제살롱에 많은 관심을 계속해서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러분들의 이 경제 살림이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런저런 경제 이야기, 지식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호 원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